자, 시작해보세요. 자, 오늘 간슬개 여섯 번째고요. 32를 한번 볼까요? 32는 아마 돼 있지. 걷어 갈게. 32 되어 있고. 그 다음 32가 됐어. 32가 무슨 소설이냐면 전기소설이었죠? 그래서 34쪽에 가면 박시전이 있는 거야. 전기소설은 기이한 이야기잖아. 박시전은 뭐 해요? 도수를 보내죠, 도수를. 그러니까 기이한 얘기가 같이 실린 거야. 다음 넘어가서 36쪽에 우리 동네 황씨 배웠죠? 패스. 그럼 오늘은 38쪽을 해야겠구나. 자, 오늘은 간슬개 여섯 번째에 38쪽을 해보겠소. 38쪽을 해보겠소. 그럼 거기에 뭐가 연계됐대요? 작가가 연계됐다고 그랬네. 그죠? 그럼 이동화 작품이네. 이동화 작품은 수특 문학에 있더라고요. 우리도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수특 문학에서 뭐냐면 찾아놨는데 292쪽이래요. 292쪽에 해당되는 건데 그 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특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설명해 볼 거야. 이동화 작품일 거고요. 이동화 작품이고 제목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맞춰야 할 거겠구나. 그죠? 자, 뭐 하냐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직업이 거의 훈장입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서요 훈장을 하고 있다가 주말에 올라옵니다. 주말 부부야.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냐? 뭔데요? 눈앞에서? 네. 그럴까? 잠깐만 한번 보자. 그래서 왔는데 주말에 올라왔는데 너 주말 부부만 딱 보고 어떻게 알아? 오호, 그 딴 애들은 왜 저래? 알아요. 이거 벽화 가구되는 거. 벽화가 가구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구가 벽화 아니거든요. 뭐 개소리야? 닥쳐 씨, 헛소리 하지 마. 자,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해서 아내가 집에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문이 닫히죠. 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문같이 생겼죠. 그렇게 문같이 생겼죠. 닫힌 철제 문이었죠. 그죠? 그냥 일반 문도 아니고 철제로 된 문이었습니다. 이 철제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문 안과 문 밖이 어떻게 철저하게 분리된 겁니다. 문 안과 문 밖에 분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철제문으로 닫았으니까 문 안과 문 밖이 교류할 수가 없는 곳이지. 저걸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건 뭐냐면 현대인이 어떻게 산다는 거야. 그죠? 현대인의 어떤 소외와 단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대인의 어떤 소외와 단절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이나 문자 메시지 남겨서 어디냐고 물어볼 텐데 그 당시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중전화를 합니다. 벨이 따르릉 가는 거야. 그래도 혹시 어떻게 해서 전화가 고장나나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아파트 뛰어가 보죠. 뛰어가도 어떻게 해서 문을 두드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뭘 하죠? 가방 걸어놔요. 문고리에다 가방을 걸어놓죠. 그죠? 가방을 걸어놔. 그러면 아내가 오면 어떻게 해서 가방을 열고 들어가겠지. 갖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직 안 와서 나는 어디로 가요? 그래서 놀이터로 한번 가봅니다. 근데 놀이터로 갔더니 마침 누가 또 와요? 아빠가 오죠. 그죠? 나의 아버지. 나는 평상시 아버지와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놀이터에 와서 대화를 한다는 면에서 긍정이라고 해보자. 놀이터에서 이렇게 봤더니 누구를 발견하냐면 누구 발견해? 그래서 꼬맹이. 소심한 꼬마를 발견하죠. 꼬마를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허허 웃습니다. 저거 너 닮았지 아니냐 합니다. 왜냐면 얘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그네를 혼자 타고 있었죠. 그네를 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일진 언니들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일진 언니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꼭 일진 언니가 아니어도 여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쫄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 어디? 자, 시소죠. 시소는 몇 명이 타야 돼? 정상적으로 최소 2명은 타야 왔다 갔다 하잖아. 지 혼자 시소 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 애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빠가 웃는 겁니다. 너 어렸을 때 저렇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년 시절을 회상하죠. 유년 시절을 회상합니다. 유년 시절을 회상했더니 지금 현재와 옛날이 너무 정말 대조적이죠. 현재는 어떠냐면 아파트 문 밖만 딱 봐도 어떻게 해요?
늘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써? 피곤하고 개 짜증납니다. 맨날 짜증이 나요. 그게 나의 아파트 문 밖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나는 어디서 놀아요? 어디서? 시골 앞마당에서 논다고 했죠? 시골 앞마당 기억들 다 하죠? 앞마당에서 놀았는데 뭐 새로운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심하지 않아요. 똑같진 않아요. 그죠? 지겹지 않은 생활을 합니다. 뭐 놀이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겹지는 않아요. 지겹지 않은 세상이었어요. 옛날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써? 되게 긍정적인 상태죠. 요 놈을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보죠. 집에 가보니까 역시 가방이 문고리에 그대로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다시 내려왔더니 아버지가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그렇죠. 그 벤치에 누워서 자죠. 그래서 너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디 데리고 가? 찜질방. 찜질방 있다 없다? 목욕탕. 목욕탕을 데리고 갑니다. 자,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그간에 대화가 없었던 자식과 아비 간에 어떻게 했어요? 때를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상태겠죠. 그래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그지요. 나가 그였죠. 그와 그의 아버지는 무슨 얘기 한다고요? 전쟁 얘기를 꺼내려고 뭘 얘기해? 흉터. 오케이. 자, 흉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흉터 이야기. 흉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 상처는 뭐예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 전쟁 중에 맞은 상처지 합니다. 아버지, 전쟁 중에 맞은 상처는 왼쪽 요 겨드랑이 밑에 맞은 거잖아. 이거 뭐예요? 물어봅니다. 왜냐면 아버지 입장에선 전쟁도 치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 전쟁통에 맞은 것 같고 조금만 빗나갔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갈비뼈 부러져서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사람들이 노인들이 내 얘기를 듣기 시작하죠. 그죠? 처음에는 안 들어요. 그죠? 왜 안 들어? 아니야, 재미없어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해서 해? 냄새나서 안 온다고. 그렇죠. 냄새 난다고 그랬죠? 노인 내가 이거 잘 안 씻으면 안 돼요. 냄새 난단 말이에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다가 내 얘기인가 하고 막 통과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전쟁 얘기를 하니까 귀가 쫑긋 쓰는 거야. 이제 참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노인이 얘기하죠. 맞아, 나도 이런 데 상처가 있잖아 라고 합니다. 그죠? 다 상처 하나씩 가지고 있나 봐. 그런데 의외로 목욕탕 속에 있는 노인이 벌떡 일어나죠. 나는 아무래도 안 아파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더 아프단 말이야 합니다. 즉 전쟁을 치르면 여러 가지 육체적 상처가 있나 봐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요, 육체적 상처 못지않게 무슨 상처도 있어? 오예, 정신적 상처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런 면을 봤을 땐 전후 소설의 그런 모습도 나타나네요. 그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땐 바로 뭐야? 어떤 전후 소설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나지요. 그러면 올해 EBS 책에 유독 많은 게 뭐라고요? 전후 소설이 유독 많았죠. 우리가 한번 쭉 정리했어요. 제3인간형도 했었고, 나상도 했었고, 그 다음 뭐 있죠? 광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도 했었고, 순이 삼촌도 했고요. 그치? 했지, 얘들아? 했어?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했다. 자, 그러면 여기 작품에 있는 지금 우리 책에 실린 우울한 귀향 있죠? 그거는 여기에 맞춰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전후소설 치고는 조금 약해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전체가 다 전후소설이라 하기는 조금 좀 약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살짝 전후소설 같은 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음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안경과 구두가 너무 허름한 걸 봤네요. 바꿔줘야겠군요. 어디 가시나요? 백화점 탁! 슈퍼에서 안경 사요? 쇼핑 센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백화점 갔나요? 쇼핑센터 갔나요? 안 나와. 어쨌든 간에 여기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뭘 사줘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구두도 사드리고요. 안경도 사드리고요. 이 글의 제품 제목은요?
문 앞에 설까요? 문 밖에 설까요? 어? 문 밖에서. 이거 헷갈려요. 문 밖에 설까요? 문 안에 설까요? 문 밖에서. 이거 헷갈려요. 만만치 않아요, 이거. 문 밖에 설까요? 아니면 문 앞에서 맞죠? 문 옆에서. 문 옆에서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오바야. 문 앞에 서야, 문 밖에 서야. 문 앞에서. 철제문 밖에 서야, 철제문 안에 서야. 아니, 그건 바뀐데. 아, 이 새끼들 봐라. 맞아요. 문 앞에 서입니다. 문 앞에 서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문 앞에서라는 작품이 실렸고, 저는 이 작품에서 전후 소설이니까 전후 소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훑어봤으니까 요건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봤으면 했었죠. 어떤 각도에서 이걸 좀 봐달라고 그랬지? 이동. 뭔 소리야? 뭐라고요? 어떤 각도에서? 현대인의 소외와 단절의 각도에서 좀 다시 봐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아 까먹은 듯 안 까먹은 듯 막 이러는구나. 현대인의 소외와 단절에 초점을 맞춰서 연결을 한번 시켰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거시기가 썼던 거시기였고요. 오케이. 처음엔 우리 집은 어디야?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은 윤수일의 아파트인가요? 네? 아, 윤수일의 아파트 몰라요? 아, 미안해요. 요게 되게 웃긴 건데 모르는구나. 아, 아깝다. 자, 아파트는 현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이 어떤 거야? 되게 고립감이 있고요.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곳, 즉 단절되어 있다? 좋아요. 그런 걸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걸 세모 땅 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공익 광고 중에 그거 본 적 있나 모르겠다. 여자애가 집에 갑니다. 깜깜할 때. 그 집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남자가요. 고개를 탁 숙이고 까만 비닐봉지 들고 밑으로 보고 뚝뚝 걸어가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어떻게 해요? 뭐지? 이렇게 가다가 뭐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걸음을 좀 빨리 갑니다. 그랬더니 얘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남자니까 걸음이 빠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갑니다.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경찰서 신고를 엄마한테 하려는데 엄마가 전화가 안 받아. 엄마 밖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화가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겁니다. 엄마 나 여기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하죠. 그거 왜 그래요? 옆집 살지 않아요? 아, 이 새끼가 결론을 얘기해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되게 불안하니까 엄마한테 통화하는 척 하잖아. 막 통화하잖아. 근데 얘는 계속 이거 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집이냐면 엘리베이터가 보여서 이제 엘리베이터 막 누르죠. 막 눌러요. 근데 집에 엘리베이터 올라오면 복도식 아파트 있죠.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 하나에. 그래서 얘가 여기 올라와서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초인종 막 누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엘리베이터 띵동 올라오더니 검은 비닐봉지가 올라요. 또 옵니다. 그러니까 막 떨잖아. 그래서 막 열어주세요 엄마 하죠. 근데 얘가 여기 오더니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옆집에 딱 가죠. 그때 옆집에 어떻게 딸애가 아빠 하고 댐비죠. 결국 옆에 사람 기억나요? 네, 봤던 것 같아요. 봤죠? 봤을 거야. 했던 이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출장 갔다가 하루 일찍 오죠. 오늘 25일인데 원래 25일 오늘 와야 되는데 어제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출장이면 지금 오늘 온 거야. 일찍 왔어. 그랬더니 뭘 발견해? 편지. 편지 안에 메모가 있었죠. 나는 처음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눌러서 아내가 반갑게 낭군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초인종 연락에 눌렀는데 나오라는 아내는 안 나오고 누가 나와? 옆집 사람이 나옵니다.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종을 누르냐고 난리치죠. 그래서 내 집을 내가 누르는데 넌 뭐냐라고 합니다. 그때 얘가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우죠. 내가 여기가 몇 년간 살았는데 너 같은 놈 처음 봤다고 그래요. 나도 황당합니다. 나도 너 같은 놈 처음 보거든 해요. 그래서 서로 언제 살았는지 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누가 오래 살았어? 내가 더 오래 살았어요. 이 나쁜 새끼. 근데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럼 이게 내 집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뭐야? 그렇죠. 등기부등본이 아니지.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 내 집이라는 증거겠지. 열쇠를 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나는 열쇠로 열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아내가 열어주길 바라니까. 이 당시에는 도어락 없는 거야. 띠리릭 이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초인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난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거 정말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쇠로 열고 들어갔네.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뭐야? 안에 메모 또는 편지가 보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루 전날인데 하루 다음날 오늘이 25일이면 26일로 써 있어요. 여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나 처갓집 갔다 올 테니까 혼자 밥 처먹처먹 하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보자마자 어떻게 써? 26일은 아직 온 날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마 출장 가자마자 뒤따라 나갔을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내가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올 생각이었나 봐. 그죠? 그래서 아내가 나를 어떻게 써요? 나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의 사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소파가 날아다니고 냉장고 날아다니고 나는 어떻게 써?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바로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거죠. 뭐야? 남의 집. 이 새끼야. 뭐? 타인의 방. 타인의 방. 자, 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은밀한 공간이죠. 나만의 어떤 그런 곳이잖아. 근데 이게 내 방이 아닌 거야. 이런 젠장.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사물화 되어버리죠. 사물화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까지 하나의 사물이 됐죠. 이렇게 하나의 사물이 돼서 있는데 갑자기 열쇠를 열고 누가 들어와요? 아내가 들어옵니다. 아내의 귀가를 합니다. 아내가 들어왔더니 뭔가 좀 새로운 물건이 있는 거야. 이건 뭐지? 새로운 물건이 있어서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곧 실증을 냅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나서 아내가 다시 어떻게 써요? 아내가 메모를 남기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내의 메모네. 그러면 요 새로운 물건이라 하면 첫 번째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남편인 나일 수도 있죠. 아내는 나를 어떻게 써? 하나의 물건, 사물 정도로 취급합니다. 또는 말 그대로 새로운 물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현대인의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소외와 단절을 얘기했던 소설이군요. 이 글의 제목은 타인의 방이었어요? 타인의 집이었어요? 이것도 꽤 헷갈립니다. 타인의 방이에요? 타인의 집이에요? 타인의 방이 맞네. 타인의 방이 맞다고요? 그래요. 타인의 방으로 합시다 그럼. 자, 그러면 요건 타인의 방이었습니다. 그럼 누구 건데요? 이동아. 무슨 소리야? 윤수희? 윤수희 같은 소리라고 했네. 누구 거예요? 태인호. 그렇죠. 최인호라고요? 보. 아니야, 요즘은 최인호 이래야 합니다. 이게 요즘은 저렇게 불러야 합니다. 좀 리듬이 달라졌어요. 그 구시대. 아유. 같이 못 살겠네. 요즘은 최인호. 자,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로 가볼게요. 우리 간쓸게 38쪽으로 가볼게요. 어휴, 줘도 되지? 내가 맨날 간쓸게를 아니다. 아니다. 뭐 어쩌라고 이씨. 자, 이번엔 이동화의 우울한 귀향이래요. 제목이 우울한 귀향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우울한 상태에서 집으로 갔나 보죠. 고향으로 갔나 봅니다. 그러면 일단 사건의 단서는 좀 찾았네요. 우울했는데 고향으로 가나 봐요. 자, 요 놈은요 액자식 소설이고요. 우울한 귀향은 그렇게 흔한 작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수능평가원에서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본 적은 없고요. 이동화는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법합니다. 나올 법합니다. 살아있으면 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미 돌아가신 적 좀 됐고, 그죠? 이제 나올 법도 한데 어디 보자. 이놈은 액자식 소설이고요. 일단 누가 나오나 보자. 나가 나옵니다. 나는 당연히 문학도입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올해 졸업반입니다. 나름대로 소설을 써서요. 신춘문예에도 당선되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의 친구, 그 다음에 같은 학년인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하군이가 있습니다. 하군.
얘도 문학도입니다. 나와 같은 학년이고요. 문학도입니다. 근데 나보다 무척 똑똑합니다. 나보다 무척 똑똑하고요. 당연히 나보다 아는 게 많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나는 학원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열등감? 알게 모르게 학원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누굴 좋아하냐면 은아라는 여자애를 좋아합니다. 근데 나도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는데 내가 은하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대시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 나름대로 판단해. 은하가 객관적으로 하군이와 나를 비교할 거야. 그런데 하군이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은하는 하군을 선택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은하와 이렇게 하군이의 사랑을요, 멀리서나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하군과 나의 공통점도 있어요. 문학도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얘들의 공통점은 둘이 문학을 합니다.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이냐면 그래서 이 소설을 써서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 안 되잖아. 이런 무의미한 걸 왜 써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늘 우울함을 느낍니다. 아니, 이 소설을 쓰면 또 뭐 할 건데? 써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뭔데? 우리한테 얻어지는 건 뭐야? 왜 써? 뭔데? 뭐 이런 겁니다. 나 이런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귀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귀향 이제 돌아가야죠. 우울한 귀향이죠. 자, 그런데 왜 귀향하냐면 첫 번째, 귀향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첫 번째는 나는 학원에 대해서 열등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은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원과 은하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콩달콩하는 거 보면 왠지 보고 싶은 게 없어요.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도 널 사랑해, 가위바위보 합시다 이래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한 거야. 그래서 도피감을 가졌습니다. 그죠? 어떤? 도피. 그죠? 도피. 현실로부터 도피? 아니 뭐냐면 이렇게 그거 쓸까? 현실로부터의 도피의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외부적으로 내가 가는 이유를 내가 뭐라고 설정을 했냐면 내 우울한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우울함을 느끼지? 이걸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은 거야. 내가 외부적으로 얘기한 건 이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아마 현실부터 도피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설을 잘 써. 학원이보다 잘났어. 학원이처럼 애인이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우는 소리가? 개구리 우는 소리가? 그래서 현실로 고향으로 와서 이제 내가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소설을 쓰게 됩니다. 소설을 써요. 소설을 쓰면 나를 객관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이야기를 소설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액자식 소설이라는 얘기지. 그죠? 이제 내부 이야기라서 이제 소설 얘기가 나오네. 소설 내용의 주인공은 윤입니다. 윤은 나의 어린 시절이야. 나의 어린 시절입니다. 왜 윤이 주인공이냐면 내 이름이 이윤이야. 내 이름이 이윤이야. 이윤이어서 그냥 윤입니다. 지 이름이네. 내가 어린 시절에 봤던 고향의 모습은 온통 우울했어요. 지금부터 우울한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야겠네. 자, 우리 마을에는 엄청난 부자 수님이 아버지가 있어. 수님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고요. 그 다음에 키도 크고 몸도 엄청 큽니다. 힘도 셉니다. 우리 마을의 구장 아저씨야. 그래서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수님이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 돈이 많고 힘이 센 거. 이걸 이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수님이 아버지 집안과 그 다음에 맨날 싸우는 집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철이네 집입니다. 철이는 내 친구고요. 철이 형이랑 싸울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철이의 아버지와 수님이 아버지가 한바탕 싸워요. 그래서 철이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철이 형은 어떻게 해서 이 가족의 왼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저런 이씨 야 대사 까먹었잖아 이 새끼야. 야 아까 어디까지 했어? 왜 싸웠냐? 왜 싸웠냐면 수님의 아버지는요 엄청난 부자고요. 예전부터 증조 할아버지까지 가면 양반집입니다. 여기 양반집이야. 근데 철이네 집을 쭉 위로 올라가면 노비의 집입니다. 노비의 집.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다 빼짝 마르고 되게 체격이 왜소해요. 그런데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요 증조 할아버지가 철이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양반 댁에서 땅을 조금 받아요. 그만큼 땅을 받아요. 근데 거기다 뭐냐면 방앗간을 지어서 생활하는 애야. 그런데 이 수님의 아버지는 막무가내입니다. 자기가 힘이 제일 세고 이 마을에서 제일 힘 세니까 막무가내야. 그 땅을 뺏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뺐냐면 이 대대로 올라가면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 증조 할아버지 올라가겠죠. 얘도 올라가면 땅을 준 게 이 집안이야. 이 집안이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 주장은 우리 집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하는데 이게 뺏기겠냐. 그러니까 철이 아버지가 막 저항을 하죠. 몸집이 얼마나 크니까 서로 대항은 안 되고 억지로 버텼는데 결국 화병으로 죽어요. 그러니 이 집안에 이것이 원흉덩어리죠. 그러니까 이 애가 어떻게 해서 저항을 합니다. 근데 수님이 아버지에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름이 뭐겠어? 당연히 수님이겠죠. 이게 뭔 개 같은 질문이냐. 철이 형에는 동생이 있는데요. 누구겠어요? 철이겠죠. 뭐 이게 개 같은 질문이냐. 자, 사건의 이제 시작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어른들의 싸움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싸움은 철이가 수님이를 좋아해요. 뭐 이 새끼들은 뭐 이거 관객이야 뭐요. 수님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히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괜히 옆에서 괴롭힙니다. 그죠? 여학생들 그 고무줄 해요? 어렸을 때? 안 하냐? 어렸을 때 고무줄 안 하냐? 그럼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여자애들이 고무줄 했단 말이야. 그럼 고무줄을 하면 남자애들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걔한테 달려가서 걔 고무줄을 끊어요. 가위 들고 다니면서 그걸 끊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여자애들이 야 이 씹새끼야 어머머머 이러고 놀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고무줄이요 연결한 흔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애들은 팽팽해요. 진짜야. 이렇게 팽팽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집도 되게 부자야. 복숭아 나무도 엄청 많거든요. 스님이가 복숭아를 하나 먹으려고 해요. 철이가 먹고 싶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님이 거니까 뺏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님이 거를 뺏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 내 거야 뭐 이럴 거 아니냐. 근데 이 집안에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머슴 들이는 거야. 일하는 아저씨들. 머슴이 얘가 막 칭얼대고 있고 얘가 막 뭐 훔쳐가고 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 꼬마 새끼하고 때려요. 얘가 봤네. 가뜩이나 집안이 왼수 집안인데 그깟 먹는 걸로 내 동생을 때려? 그러니까 얘는 또 몸집이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낫을 들고 옵니다. 낫을 들고 와서 그 수님이네 집에 있는 복숭아나무를 다 베어버려요. 이것도 다 이런 양반놈의 새끼들이 뺏어서 한 건데 지 거라고 막 하는 거야. 그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대대로 가면 이게 양반 게 아닌 거야. 양반놈들이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그래요? 저 위에부터 우리 집 건데 너네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 얘도 똑같은 그런 이상한 논리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다 베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누구냐면 동생 때리는 놈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낫을 휘둘러대니까 어떻게 써요? 다 막 개 쫄개잖아. 다 쫄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머슴도 때려요. 낫을 위협하면서 뽕 때려요. 그러니까 그걸 또 순이 아버지가 봤네? 내 복숭아 나무가 다 베어져 있는 거야. 이거 누구야? 그럼 뭐 뻔하지. 저 집안의 원수 저 집안이다. 뭐 거의 뭐야?
톰과 제리 또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 뭐 이런 거야 다. 그래서 수님이 아버지가 등치가 크고요, 키도 크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체육만급이야. 체육만가 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 새끼야, 루아 새끼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잡아와서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리고 나서 어디 하냐면 그 멍석말이를 합니다. 그래서 야, 다 밟아. 그래서 다 밟아요. 빡치겠죠.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터지고 멍석말이를 당하니까 열받잖아. 그래서 간신히 나와서 뭐 하냐면 또 낫을 갖고 옵니다. 낫을 들고 와서요, 이 수님이 아버지 등짝을 2번을 찔러요. 팍 찔러요. 찔러서 수님이 아버지는 다치긴 했죠. 근데 등치가 너무 크니까 그저 그냥 부상, 가벼운 부상, 아유 가려워, 뭐 이런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계속 싸우는 거야. 사실은 뭐였냐면 철이하고 수님이하고 지네들끼리 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개입해서 괜히 이상하게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잘 몰라요. 한국 전쟁이나 뭐라나 이런 게 이뤄진 거야. 근데 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철이 형이 뭘 들고 다니면 이런 쪽지들을 막 들고 다녀요. 이런 쪽지들을 막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그런데 윤희 눈에는 몰라요. 내 눈에 그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공산당 당원 그 가입서를 받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철이 형이 뭐가 된 거야? 공산당 인민군이 된 거죠. 빨치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요?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밤에는 빨치산들이 산에 갔다가 밤에 내려오죠.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국군들이 막 힘을 하잖아. 수님의 아버지가 이 새끼가 빨치산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나를 공격할 거니까 밤에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님의 아버지가 심리 떨어진 곳에서 밤에 자고 낮에는 들어오는 거야. 낮에는 왜냐면 주변에 어떻게 해서 국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수님 아버지 그날에 아프네. 열도 나고 힘들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자겠다. 저기 4km를 어떻게 걸어가냐 생각에 오늘은 잡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책 보시면 처음에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가 나팔 나와요. 나한테는 어린 나한테는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무슨 나팔 소리가 나는 거야. 나팔 소리는 이 마을에 계속 났어요. 저녁에도 나팔 났어요. 근데 저녁에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얘네들이 사인입니다. 순이 아버지 지금 마을에 없어 뭐 이런 사인들이야. 근데 그날 순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빨치산 애들이 갑자기 급 번개를 돌린 겁니다. 왔어, 있어, 뭐야, 나팔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날 밤 개가 막 짖어댑니다. 개가 짖는 이유는 사람이 뛰어온 거죠. 그죠? 누가 오냐면 철이 형이 누굴 데리고 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수님의 아버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파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님의 아버지는 죽을 거야. 근데 목이 이렇게 관통된 게 너무 많은 거야. 뭘로 찔렸는지 목이 거의 너덜너덜하게 죽어 있어요. 엄청나게 죽어 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이 철이 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지 깜짝까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이는 수님이 좋아한다고 그랬죠? 수님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수님이 엄마는 수님이가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마을에 살면 얘네 집안이 언젠가 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수님이 엄마는 얘를 어디로 시집을 보내냐면 주지 스님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스님에게 시집을 보내요.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지금 철이는 큰일 난 겁니다. 철이가 좋아하는 건 수님이에요. 두 집안이 싸우고 이거 철이는 관심이 없어요. 수님인데 얘가 결혼했네? 그래서 철이가 빡칩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는 힘이 깨졌죠? 바로 이런 비정상적 결혼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철이는 좋아하는 수님이를 뺏겼고 그러니까 엇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철이가 친구라고 그랬죠? 얘는 이미 시집 갔고요. 이 집안 수님이 아버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철이 형 어디 간지 모르고요. 이 상태인데 철이가 윤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보여줍니다. 집단의 작은 세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세계래요. 이거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미니어처. 이만한 진흙판에다가 자기 마을의 모습을 진흙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요즘으로 하면 미니어처야. 어린 이윤의 눈에는 잘 만들었구나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어떤 게 실려있냐면 요만한 건데 이게 이제 미니어처야. 여기에
사람이 하나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여기 피를 잔뜩 흘립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스님이 아버지죠? 스님이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누구겠어? 공격한 빨갱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철이 형네는 뭐 한다고요? 방앗간. 방앗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요 마을이 뭐냐면 백꽃마을입니다. 백꽃마을 하면 야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조그만 집이야. 조그만 마을이야. 요게 백꽃마을이야. 자, 그런데 여기 요 안에 이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무릎 이렇게 해서 앉는 거 있잖아. 왕따들 앉는 것처럼. 뭐 손으로 이렇게 무릎 잡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앉는 미니어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앉고 있는 미니어처가 있는 거야. 윤의 눈에는 되게 이쁘다. 이게 우리 마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뭐야? 바로 철이가 목격한 내용입니다. 철이가 누군가 와서 아버지를 죽이는 모습을 스님이 아버지를 죽이는 걸 봤거든요. 그죠? 그건 형이었어요. 형은 발견이 안 된다고 했죠.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잖아. 형은 어디 있을까요? 멀리 가지 않았어요. 방앗간에 있었습니다. 방앗간에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 못했잖아. 왜냐면 땅굴을 팝니다. 땅굴을 파서 그 안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누가 본 거야? 철이는 다 목격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철이는 이 작은 세계를 보여주면서 윤한테, 나한테 얘기합니다. 스님이 잘못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철이가 고향을 떠납니다. 친구가 없어졌네. 그나마 있는 하나 친구가 없어졌네. 자, 잠깐 여기서 다시 하군이와 은하 관계로 가볼게요. 하군이와 은하 관계는요, 아까 사랑한다까지 얘기했는데 이 사랑이 깨집니다. 왜 깨지냐면 은하 집에서 반대합니다. 은하 집에서는 가난한 문학도의 아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는 가난한 문학도와 결혼을 반대합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요. 즉 하군이와 은하는 사랑하지만 집안이 반대하네? 오? 자, 얘하고 요 관계랑 여기가 유사합니다. 여기가 똑같죠? 여기가 비슷하죠? 여기가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나가 은하를 아까 좋아했다고 그랬죠? 하지만 하군이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유는 순이미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철이 때문에 순이미한테 좋아한다고 대시를 하지 못한 거야. 똑같은 상태입니다. 얘하고 또 얘하고 비슷한 거죠. 요렇게 비슷한 상태죠. 그러면 내가 현실 세계에서 현재 우울한 건 뭐냐면 과거의 경험과 똑같은 겁니다. 과거의 경험과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 힘들어. 자, 여기까지가 소설. 아유 힘들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도시로 갑니다. 도시로 가서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굴 만나냐면 은하를 만납니다. 은하를 만나요. 은하를 만났는데 은하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하군이가 자살했어. 하군이의 자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입장에선 경쟁자가 사라졌으니까 은하에게 대시를 할 것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많이 보내가 지나가요. 그런데 나는 걔가 철이라고 했는데 쓱 그냥 지나가는 걸로 끝납니다.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걸로 끝납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울한 귀향이었습니다. 우울한 귀향이었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의 EBS의 작품에는 문 앞에서인데 그와 좀 살짝 유사한 것이 요 집안이죠. 집안과 집안에 싸우는 것이 뭐야? 한국전쟁과 어울려 있죠? 그죠?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그래서 살짝 연결을 시켰나 봐요. 아이고 힘들다. 얼른 필기.